그러니까 부모 말을 하나 들으면 두 개가 되고 두 개 들으면 세 개가 되잖아. 초등학생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좀 그래. 하나 하면 두 개 해주고 두 개 좀 세 개 해주고. 초등학생도 그래. 50점 맞으면한테 공부 좀 하라 해서 60점 맞으니까 60점 맞았으니까 70점 정도 될 수 있잖아. 70점 맞아 80점 왜 못 맞냐 이러면서 애들을 닥달해. 지금 너를 초등학생 취급하는 거 마찬가지네. 청년부 가면 또 뭐하라. 기대를 그리고 심어주지만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부모들이 그거 하나 못 해주냐가 좀 뭐랄까 이 자녀들한테 협박하는 하나의 멘트이기도 해. 옛날 소설에 십자가 불태우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막 밤마다 교회 가고 불태우는 그게 이제 이런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왜 하도 너 같은 애들이 많거든. 교회를 혐오하는 애들. 허락해? 빨리 허락해.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혐오하는구나. 끔찍해요 그냥. 교회가 끔찍해요. 왜? 그러니까 근데 좋겠지. 한데 종교 문제라고 집안이 그렇게 시끄러운 것은 어떻게 생각해? 어디나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집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집도 그래. 다 다르니까. 나 원래 내 원인 가족에서는 종교가 5개라고 얘기했나? 아버지 유교, 엄마 불교, 나 기독교, 여동생 천주교, 남동생 빨갱이 이렇게 5개였어. 근데 아버지가 밥 먹다가 우리 집에서 종교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 존중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종교 문제 같지만 성향 문제이기도 해. 왜?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누구 한 명은 다음 장면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고 한 명은 야 텔레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살 깽판이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왜 공산당은 망하고 기독교는 흥한 줄 아냐. 전당대회를 공산주의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기독교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전당대회를 많이 하는 데가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생명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사실 그 아버지랑 싸운 거. 그러니까 니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 교조를 거부한다기보다도 근데 그것보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배타성이 더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어때?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전은 뭐 좋은 말 많이 있잖아.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싫어. 나는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 옛날에 뉴에이지는 안 좋다고 막 그랬었잖아. 너 들어봤냐? 그런 얘기? 근데 뉴에이지 아닌 게 없잖아.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은 하나의 문화잖아. 그냥 문화를 배타적으로 하게 되면 숨을 쉬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것을 그렇게 다 신봉하잖아. 근데 어떤 목사가 같이 딱 타고 오면서 운전하면서 딱 오다가 보면 난 뉴에이지 음악이 너무 좋아. 그 뉴에이지 그 반대하는 강사를 얘기 듣고 나서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너무 웃겼어. 근데 어릴 때도 통일교 제품 먹지 마라 하잖아. 뭐 맥콜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뭐가 통일교인지 어떻게 알아? 모든 제품에 어떤 것인지 이제는 구분을 못하는 시대잖아. 그것도 참 그때 반짝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이중성이라든지 배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가. 근데 그렇게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근데 네가 작업이 늦고 항상 일을 미루는 것은 병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병이지. 병이 왜 그러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나도 있었어. 옛날 시험에 보면 공부해야지를 일주일 정도 생각해. 한 달부터 생각해. 근데 막발이라서 벼락치기로 하잖아. 보통. 너는 벼락치기 안 했니? 벼락치기로 해. 그런 것들이 너는 이제 지금 중증이 돼 있어. 근데 나도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 나도 책상에 앉아서 하려고 딱 하는 게 되면 다른 거 뭐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뭐 이런 그 유튜브 보고 하다가 보면 1시간 놓쳐. 나도 나한테 말할 자격은 없다. 그렇지만 너는 네 해야 돼. 직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네가 미루는 것은 병이야. 인정해? 그렇죠. 라면
병이라고 얼마나 아파. 그런 네 미루는 성격 때문에. 그럼 한번 보자. 네가 가장 혐오하는 거. 교회 하면 이 10이 분노야. 분노이 아주 맞은 이 맥시멈이야. 교회에 대해서는 몇 정도의 분노가 생기냐? 8. 나랑 상관없으니까 한 6. 교회는 8 정도의 분노가 있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고, 행동 이것에 대한 분노는 어느 정도냐? 교회와 아버지는 동급이네. 약간 아버지 싫어하는 면과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좀 같이 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몰랐는데 생각을 안 했어. 아니야, 그건 이 보통 정신분석적인 어떤 그런 책들에 보면 그런 것들 나와. 그 하나님의 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 이미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부모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건 이제 이론이냐, 대상관계라는 이론인데, 네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연장선상에서 교회에 대한 혐오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건 좀 이해가 가냐? 부모하고 관계가 좋았어. 근데 오늘 같이 이제 싸우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지만 평소의 생각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살아오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가는 면은 있다 이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건조가 생겨나지는 않았어. 내가 볼 때는 경험상으로 그 건조는 발전되어 있지.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너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그 건조가 있던 분노가 있어. 그럼 그것에 분노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고 시간을 쏟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게 건조가 보편적 감정이야. 그러니까 그게 너의 가정이니까 하기 싫은 종교를 강요하는 그 행위가 더 강하다라는 거지. 너희 가정이니까. 다른 가정도 그런 게 있어. 그것이 조금 더 순응적인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라면 권유한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싫은 거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것은 모든 이론에서 그렇게 나타나.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네가 머리가 커고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너의 객관적 시각으로 교회가 싫다. 그다음에 그 행동들이 난 마음에 안 들다. 이것은 정립이 됐어. 네가 무슨 네가 사는 거야. 야, 근데 난 너한테 네 일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강요하니까 싫겠네. 평소에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화를 살기 힘들었어. 배라긴 했는데 씨발 하면서 일을 했어. 아 씨발 저거 왜 부르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면서 했죠. 분노지. 그렇다면 근데 이게 네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약간 우울감이 있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걷어지니까 분노가 여러 군데서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때? 너 안에 분노는 어때? 울컥하는 것은 이유가 뭐야? 아버지가 불쌍해서야 내가 불쌍해서? 아니, 네 화를 외면했지. 왜? 어리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엉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다 성장한 사람이잖아. 나이가 내일 모레면 30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받지. 화나지. 화나면 어떻게 돼? 하기 싫지. 그런 거 아니겠어? 내뱉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근데 분란이 더 일어나지. 근데 너 곧 내뱉은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참다가 이제 스프링처럼 아버지한테 엉글 것 같아. 아버지한테 복수. 그러니까 근데 복수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났었지. 근데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죽으면 아버지가 좀 자기 자신을 깨닫겠지, 슬퍼하겠지, 뭐 이런 복수심이 있잖아. 그럼 지금은 어떤 복수심이야? 그 논리를 논리로서 말 그대로 개무시. 아버지가 뭔 말을 하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해보자.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해.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 스타일이야. 1단계가 맞지? 그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힘들고 할 때에 엄마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엄마를 진정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인다. 맞냐? 그런 행동들이 많다 이거야. 아버지의 행동에서는 자기의 죄책감이나 자기의 생각 고집대로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이게 아내를 위한 거야 하는 자기 고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의 액션이다 이거지. 자신의 욕구를 다른 이유를 들어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사랑이라는 애정이라는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 꼴보기 싫다. 그럼 이중적인 태도네. 대기업의 임원이었잖아. 대기업이 임원이니까 많은 직원들을 거느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직원들을 통솔하고 거느리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몸에 익숙하게 된 것이지. 그 익숙화된 그 대인관계의 방식이 자녀들이나 엄마나 가족 간에도 그 방식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잖아. 그로 인해서 너는 점점점 그 분노를 저축해 놓은 거고. 근데 대기업 임원이면 윗사람이 별로 많지 않잖아. 옛날에 모모 기업 이제 그런 강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프로그램 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군림하고 위한테는 싹싹거리고 그런 게 이제 부사장이더라고 보통 어떻게 보면. 이사들도 욕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 대기업 임원이었으면 눈치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겠지. 너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한테 프라이드나 자긍심이나 백이 된다고 느껴지는 안 했었어?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 나이가 들면서 어때? 그러니까 대기업 하면서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은퇴를 하셨음에도 그러한 습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애정이나 자녀들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좀 어린 거지. 대기업을 하면서 그냥 직원들을 직급으로 찍어 누르거나 명령하면 다 들어주는 형태로 살아왔는데 가정은 그렇지 않지. 자식하고 와이프하고는 그렇지 않지.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아버지의 그 권위적이고 소통 못하고 공감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반감 있고 그 다음에 울컥하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추출돼 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기성세대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이 좀 상관은 남 눈치 안 보고 하는 행동들이 강하잖아. 더군다나 대기업 임원이었으면 그건 더 강하겠지. 내가 하는 행동이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생각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 아버지가 그게 큰 거야. 근데 이제 친구나 그 아버지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와 부유하게 자랐겠네 막 이렇게 싶은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래 쪼달리기 크지 않은 게 크지 덕이야. 않았죠. 그게 큰 거야. 그래서 그래서- 형이 아버지가 형을 더 좋아하겠네. 그렇진 않아? 네. 형은 아버지한테 반감이 없어? 네가 기본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지. 덕고다이로 살았어. 덕고다이로. 그러니까 부모하고 상관없이 네 성격에 이게 네 성격에 맞는 양육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응? 그 맞잖아. 너 스타일에 맞는 양육은 아니야. 너는 좀 더 여리고 섬세한 애야. 그것에 맞는 교육을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너는 섬세하고 그 다음에 낯을 가리고 그것도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을 그냥 그 너의 부족한 어떤 성격이라고 치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압박을 네가 많이 받은 것 같이 느껴져. 아니 나는 존재 자체가 압박이었다고 생각해. 네 얘기를 다 들어봐봐. 압박을 얘기한 거야 네가. 그러니까 부모가 억지로 압박을 준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만 압박을 준 것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왜? 근데- 압박을 네가 받았으니까. 어떤 부모도 압박을 주지 않아. 아빠를 주는 부모도 있긴 하더라고. 그건 나중 너무 센 거 가시적으로. 근데 가시적으로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압박을 줄 수 있어. 그럼 양육이란 뭐야? 아이의 상태를 보고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부모의 교육이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애한테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러더라도 그것 자체가 곧 애가 압박을 받았으면 그건 압박인 거야. 그 말 이게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세계에는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있어.
근데 그 주관적인 세계를 존중받고 살았느냐, 주관적 세계가 침해받고 살았냐의 문제야. 그럼 아버지가 너희 부모님이 너를 침해했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넌 침해받고 살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내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 성격에 대해서, 내 성품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았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그렇게 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속 비판하잖아, 부모님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난 느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와일드한 형이 있어. 그럼 와일드하게 해도 툭툭 거려도 뭐 상관없겠지. 이 친구는 자기가 먹을 거 먹고 원하는 것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싫은 건 싫다 하고 이게 있어. 근데 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양보를 해버리고 좌절을 해버리고 이런 애야.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뭐야? 이 애한테 더 해주는 거야. 내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있어. 똑같은 자식이 5명 있어. 그런데 마지막 애가 그 지체장애야. 그럼 어떻게 돼? 이 4명의 자녀보다 이 지체장애한테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이 균등한 거야. 평균이야. 그런데 똑같이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얘는 침해를 받는 거지. 이 말 이해가지? 마찬가지로 넌 조금 더 부족했던 거야. 그게. 그래서 똑같이 형제들한테 해주는 것은 잘 적용이 됐지만 너라는 존재가 그 정도의 애정으로서 네가 잘 자라기에는 힘들었다고 나는 보여지는 건데 어때? 이해가 되니? 이해는 되지? 맞잖아. 얘가 부족해. 얘가 못 걸어 잘. 그러면 5명이라는 가족이 얘 걸음걸이 보폭에 맞춰야 돼. 그런데 막 빨리 걸어가면서 늦게 오는 애한테 너 왜 빨리 못 걸어? 이것은 얘한테 인격적 침해이고 정서적 공격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네가 당했다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야, 내 말은. 네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몰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넌 좀 부족한 애야. 부족하다는 게 뭐냐? 이 평균치. 고기가 있어도 눈치 안 보고 잘 먹는 형제가 있어. 너는 눈치 보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얘가 먹는 것을 조금 더 얘한테 더 주면서 얘 먹도록 해라가 정답이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평균치가 되는데 너는 그 평균치에서 못 따라갔다는 얘기야. 그 속도를. 그러다 보면서 네가 정서적 낙오자가 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정서적 낙오자. 그래서 네가 뭐 겉으로 볼 때는 대학도 나오고 뭣도 됐지만 정서적으로 낙오자 같은 모습을 네가 보이고 있거든. 정서적 문제가 있잖아. 겉으로는 다 갖춰져 있어. 부모님 완전해, 뭣도 안전해. 그런데 가족의 보폭이 너의 보폭하고 맞춰준 적은 없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난 느껴져. 삐딱선 탄다는 얘기야, 내 말을. 이 말이 어떻게 들려? 느낌상.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어릴 때부터 네가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져. 그래서 네는 잘못된 애라고 네가 느끼기 시작했어. 내가 잘못됐나? 내가 부족했나? 나는 우리 집에 못된 아이인가? 이런 식으로 네가 생각하면서 살았단 얘기야. 그래서 겨우 뭐 돈 많이 안 쓰고 국립대 정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서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내 말. 그래서 너는 결과적으로 슬픈 애지. 슬픈 존재.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슬퍼한다고 눈물 흘리진 않아도 슬퍼하는 존재처럼 나타나는 거야.
아무튼 니는 네 자신이 좀 불쌍하고 좀 위로가 필요하고 좀 더 편안한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는 넌 어릴 때는 더 많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더 많은 위로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너는 그런 인정을 못 받았어. 너는 조금 더 부족한 거고 이렇게 다 갖춰졌는데 왜 너는 그러냐, 왜 네가 쭈삣쭈삣하냐, 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너를 부족하다고 치부한 것이잖아. 그래서 너는 슬픈 존재로 나는 보이는데, 아니 누구나 다 아닌 면도 있어. 그런 면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만 있어도 그건 치명적인 정서적 결함으로 나타나. 네 지금 자네가 정서적 결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네가 보여주고 있어. 지금 매 순간마다 네가 정서적 결함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고. 네 하는 행동들이나 네 결핍들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서적 충족을 못 받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네가는 증명하고 있어. 너희 집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거 관심 없어. 옛날에 부모 죽인 그 사건 있었지, 알지? 그 뭐 성적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때려 죽였잖아. 근데 부모가 다 잘난 사람들이잖아. 왜 그렇겠어? 정서적 부족 때문에. 정서적으로 공감을 못 받았어. 정서적으로 공감을 못 받았어. 은연중에 네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공격을 받았지. 닌 다 해줬는데 왜 그 정도냐. 이러한 메시지가 네가 계속 받았던 것 같아. 들은 적은 없지. 네가 말한 것은 그렇게 느꼈다라고 나한테 계속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야. 다 해줬는데 왜 뭐. 다 해줬는데 왜 너는 그 정도밖에 아니냐 이 말이야.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안 다니냐, 이것도 하나의 공격이잖아. 네가 그것을 공격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짜증을 내잖아. 막 공격을 못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지. 부모님이 너한테 다 해줬는데 그리고 그 정도 교회도 안 나가냐,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싫잖아. 그런 너를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한 번도. 아버지와 관련됐어. 근데 종교 문제는 엄마하고도 관련돼 있지. 그게 종교 문제는 약간의 하나의 부록이고. 아버지는 이제 종교 문제를 떠나서 그냥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종교 문제 부록이고 대부분은 정서에 대한 언밸런스, 너의 정서에 대해서 고려함이 없음, 너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준 적이 없음. 그래서 너는 그냥 고립되어 있는 거지. 가족 간에 있으면서도. 그게 지금 너의 모습이야. 어때? 이런 말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 하면 그냥 뭐 슬프죠. 너 봐봐. 그래 슬프지. 너 슬픔도 못 느끼는 애야. 너 슬프지. 내 슬픔을 생각적인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 슬픔이란 감정이 거의 없어. 넌 슬픔을 그냥 무기력이나 우울로 표현했다는 것 같아. 가만히 있거나 맹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제 그 슬픔을 약간의 짜증이나 분노로 나타내는 단계가 왔을 뿐이야. 난 슬퍼, 난 배고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지금 종교나 다른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그렇게 들려.
괜찮아. 이제 네가 네 스스로를 살아야 돼. 네가 네 스스로를 이루어야 돼. 이제 부모는 너를 그것을 만회하기에는 부모는 연로하셔 버렸어. 네가 네 스스로를 아 내가 슬프구나 머리로는 알잖아. 근데 감정적으로는 못 느끼는 것 같아. 이성적으로 슬프다라고 결론을 냈을 뿐이지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애잔함이 없어. 아니 지금 조금 났어. 조금 생겼을 뿐이야. 그게 지금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슬픔의 하나의 조각이야. 나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게 말하는 거야. 저런 너는 생각이- 예전에는 약간 그냥 무기력이나 그냥 좌절로 그냥 가버렸잖아. 거의 공황 상태로 가버렸던 것 같아. 지금 짜증을 내잖아. 입은 살아있어. 근데 진정한 슬픔과 진정한 너 자신의 그런 것과 네가 만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조금은 올라오네. 얼굴이 보니까. 조금은 느껴. 조금은 느끼는데 너는 그것을 진짜 오랫동안 참고 살았던 것 같아. 감정 자체를 나는 표출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아이가 그런 말 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난 감정을 표출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아니야. 네는 안 좋아한 게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짜증만 내고 살고 있는 거지. 어설프게 내가 조금 느끼고는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것을 기점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보면서 이것을 정리해 준 것뿐이야. 나는. 됐어. 끝. 질문 없어? 어떤 감정이 들어? 네 표정이 껄쩍지근해. 이게 슬픈 건지. 근데 슬픔이란 건 네 입에서는 나오는데 표정을 나는 보거든. 표정이 슬픔도 있고 뭐 어떠냐면 미로 속을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애처럼 보인다. 그건 슬프다. 그것은 복받쳐도 남한테서는 그 복받친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잖아. 싫으니까 생각을 해봐. 그게 불쌍한 거라니까. 내가 슬프고 내가 울고 싶고 폭발하고 싶어도 남한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너는 네 스스로 다짐을 했어. 이 비밀이 이제 풀어내야 될 숙제야.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해봐. 들어보고 싶은 거 있어. 지금 얘기가 어떻게 들려? 내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흐트러진 모욕 속은 안 좋다는 말이야. 그건 긴장하는 거야. 너는 왜 숨길 생각을 하냐 이거지. 남들은 그 숨길 생각을 하지 않거든.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리면 흘고 화나면 화나고 슬프면 슬프고. 그런데 너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웬만해서는 이제 그때 한번 선배 죽음에 의해서 한번 울고 나서 그 이후로는 나는 숨기는 것을 이제 터득했어요 이 말이잖아. 그쵸.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감정을 특별히 슬픔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싫었나? 보이기 싫었나? 자, 내 감정을 슬픔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
자, 봐봐라. 남이 우는 것은 괜찮아요. 남이 우는 것은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이 말이지?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약점을 보이는 느낌인데 그것도 약점을 보이는 것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래. 약점을 보인다라는 것이 그 생각을 왜 갖게 됐냐? 그게 의문이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네.